단 30초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속 평범한 식사 장면이 전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미국 전역의 마트 진열대가 하루 만에 텅 비었고 긴급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평범한 음식이 갑자기 전 세계 1억 명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틱톡과 유튜브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영상이 폭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슈퍼마켓에서 특정 재료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직원들이 고객들의 문의 전화를 감당하지 못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외국 요리 전문가들이 이건 다른 나라 음식의 짝퉁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왔어요. 오히려 더 큰 지지와 열광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움직였고 유행까지 나섰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긴급 연구팀이 구성됐습니다. 심지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특별전까지 열렸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루아침에 글로벌 CEO가 됐습니다. 3대째 이어온 작은 가족 기업이 갑자기 해외 주문에 밀려 공장을 10배로 늘려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한국 음식이 이런 전 세계적 광풍을 일으킨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한솔, 글로벌 마케팅과 한류 트렌드를 7년째 전문으로 분석해온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상치 못한 순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4년 11월 15일 오후 9시에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전 세계가 본 장면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의 새로운 시즌이 공개됐어요. 전 세계 200개국에서 동시 스트리밍이 시작됐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잠깐 쉬어가는 순간이 나왔어요. 배고픈 등장인물들이 간단한 음식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것은 김으로 싼 하얀 밥과 여러 가지 속재료였어요. 단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식사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대학생 제시카 윌슨이 첫 번째 반응을 보였어요. 제시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의 시작이었어요. 저 음식이 뭔가요?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썼어요. 김으로 싼 밥 같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어요. 이 트윗이 순식간에 리트윗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궁금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어요. 뉴욕에 사는 푸드 블로거 마이클 브라운도 관심을 보였어요. 마이클이 인스타그램에 해당 장면 스크린샷을 올렸어요. 이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건강해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마이클의 팔로워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인스타그램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김밥이라는 음식이라고 알려주는 한국계 미국인도 있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영국 런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요리 유튜버 사라 존슨이 이 장면을 캡처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이 아시아 음식이 정말 흥미롭다고 말했어요. 롤 형태의 음식인데 스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어요. 더 건강하고 든든해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사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열광했어요. 만들어보고 싶다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독일 베를린의 한 요리 학교 학생들도 주목했어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던 학생들이었어요. 이 기회에 김밥을 배워보자고 제안했어요. 선생님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어요. 다음 주 수업 주제를 김밥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 피에르 뒤바도 관심을 보였어요. 피에르가 자신의 SNS에 해당 장면을 공유했어요. 이런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음식이 존재한다니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도쿄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김밥에 주목했어요. 이미 김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추천했어요.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류 팬들이 김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김밥이 자주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의 일상 음식이라고 소개했어요. 태국 방콕의 한 요리 연구가도 관심을 표했어요. 동남아시아 음식과는 다른 독특한 조합이라고 분석했어요. 쌀과 김의 조화가 흥미롭다고 평가했어요. 현지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고 예상했어요. 이런 반응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시간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쇄 반응이 이어졌어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확산됐어요. 해시태그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김밥 챌린지라는 태그가 등장했어요. 김밥 만들기라는 해시태그도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태그도 함께 사용됐어요. 저건 뭐지라는 질문이 댓글과 SNS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관심의 크기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궁금증을 가진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트렌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의 작은 장면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터진 호기심이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SNS의 광기,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확산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공개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틱톡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김밥 만들기 영상을 올렸어요.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이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에는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곧이어 비슷한 영상들이 연쇄적으로 올라왔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재료를 구하지 못해 대체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김 대신 양상추를 사용하는 창의적인 시도도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김밥 사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김밥 챌린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하루 만에 10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버전의 김밥이었어요. 유튜브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영상들이 제작됐어요. 요리 유튜버들이 김밥 만들기 튜토리얼을 올렸어요. 영국의 유명 요리 채널에서 김밥 특집을 방송했어요. 한국 김밥 만들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이 24시간 만에 500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감탄사가 줄을 이었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어 보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이런 음식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았어요. 프랑스의 한 요리 유튜버도 김밥에 도전했어요. 프랑스식 재료를 활용한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트리플과 푸아그라를 넣은 고급 김밥이었어요. 이 영상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김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받았어요. 독일에서는 비건 김밥이 화제가 됐어요. 동물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김밥이었어요. 독일의 비건 문화와 김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어요. 일본에서는 김밥과 스시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영상이 인기였어요. 김밥은 밥에 식초를 넣지 않는다고 정확히 설명했어요. 재료와 조리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중국에서는 김밥을 중국식으로 응용한 버전이 나왔어요. 북경오리나 탕수육을 넣은 김밥이었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창의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매운맛 김밥이 등장했어요. 태국 고추와 향신료를 넣은 김밥이었어요.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한 것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카레 김밥이 화제가 됐어요. 인도 전통 카레를 김밥 속에 넣은 것이었어요.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브라질에서는 삼바 리듬에 맞춰 김밥 만드는 영상이 인기였어요. 음악과 요리를 결합한 재미있는 콘텐츠였어요.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유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드카와 함께 먹는 김밥이 등장했어요. 러시아인들의 독특한 해석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따뜻한 김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국의 특색이 담긴 김밥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밥이라는 하나의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김밥 만들기 영상의 총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어요. 이는 음식 관련 콘텐츠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이런 현상을 주목했어요. 틱톡에서는 김밥 챌린지를 공식 이벤트로 등록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김밥 관련 콘텐츠를 적극 홍보했어요. 유튜브에서는 김밥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 정도였어요. 이런 플랫폼들의 지원이 확산을 더욱 가속화했어요. 알고리즘이 김밥 관련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켰어요. 관심을 보인 사용자들에게 계속해서 관련 콘텐츠를 추천했어요. 이것이 바이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해외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평범한 김밥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한국의 요리 유튜버들도 해외 반응 영상을 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소개했어요. 이런 영상들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김밥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SNS에서 시작된 김밥 열풍이 현실 세계로 옮겨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국 대형마트의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정말 실감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온라인 트렌드가 오프라인에 미치는 파급력에 놀랐어요. 김밥 재료 품절 사태에 직원들이 긴급 주문에 뛰어들고 현지 뉴스가 이 음식 때문에 진열대가 비었다며 긴급 보도하는 모습이 경이로웠거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형마트 체인 홀푸드에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요. 평소보다 김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일주일치 재고가 동났어요. 마트 직원 제니퍼 스미스가 처음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니퍼가 매니저에게 보고했어요. 김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팔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보통 한 달에 몇 개씩 팔리던 상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시간당 수십 개씩 팔려나갔어요. 매니저 마크 존슨도 당황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직감했어요. 다른 아시안 식품들의 판매량도 확인해 봤어요. 단무지, 우엉, 시금치도 평소보다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재료가 김밥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어요. 마크 존슨이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김밥 챌린지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크가 즉시 본사에 연락했어요. 긴급히 김밥 재료들을 추가 주문해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뉴욕의 월마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김 제품 진열대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고객들이 계속해서 김을 찾아왔어요. 직원들이 언제 입고되는지 문의 전화에 시달렸어요. 시카고의 타겟에서는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고객이 김밥 재료를 찾아 4개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어디에도 김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온라인 주문도 품절 상태였어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마트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김을 찾던 고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마트에 김이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즉석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김밥 만들기 팁도 서로 나눴어요.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마트 직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김밥 재료를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김, 단무지, 우엉, 시금치를 한 패키지로 만든 것이었어요. 김밥 스타터 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아이디어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하루 만에 500개가 팔렸어요. 다른 매장들도 이 아이디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유기농 마트에서는 더 나아갔어요.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매장에서 직접 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직원이 강사를 맡았어요. 수강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됐어요. 웨이팅 리스트에 10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어요. 영국 런던의 테스코에서도 김 품절 사태가 발생했어요. 평소 아시안 식품 코너는 한산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김을 찾는 고객들로 북적거렸어요. 프랑스 파리의 모노프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뿐만 아니라 쌀 판매량도 급증했어요. 스시용 쌀이 김밥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의 한 마트에서는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김이라는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고객들이 설명해줘야 하는 우픈 상황도 벌어졌어요. 호주 시드니에서는 아예 김밥 전문 코너가 생겼어요. 김밥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 곳에 모아둔 것이었어요. 한국 음식 재료도 함께 진열했어요. 이 코너가 매장의 새로운 인기 장소가 됐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마트 매니저가 한국인 직원을 고용했어요. 김밥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이 직원이 고객들에게 김밥 만들기를 직접 시연해줬어요. 매일 수십 명의 고객들이 몰려들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김을 구하지 못한 고객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찾았어요. 바나나 잎을 김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브라질식 김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도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현지 뉴스에서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김밥 열풍으로 인한 마트 품절 사태를 보도했어요. 이 음식 때문에 진열대가 비었다며 긴급 보도했어요. 기자가 직접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취재했어요. 실제로 김 진열대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방송했어요. BBC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런던의 마트들에서 벌어진 김밥 재료 사재기 현상을 다뤘어요. 영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NHK는 더욱 자세한 분석을 내놨어요. 김밥과 스시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했어요. 김밥이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런 언론 보도가 김밥 열풍을 더욱 확산시켰어요. 김밥 하나의 성공이 다른 한식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한식의 연쇄 폭발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관찰하면서 한국인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김밥 인기에 힘입어 김치, 떡볶이, 잡채까지 동반 관심이 폭발하고 유명 셰프들이 한국식 퓨전 메뉴를 공개하며 더 큰 불씨를 제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김밥 열풍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들이 김밥 재료를 찾다가 다른 한국 식품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김밥용 김치를 사러 온 고객이 다양한 김치 종류에 관심을 보였어요. 백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직원 데이비드 리가 놀라워했어요. 평소 한국인 고객들만 찾던 김치가 갑자기 인기 상품이 됐어요. 데이비드가 고객에게 물어봤어요. 김치를 어떻게 드실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고객이 대답했어요. 김밥에 넣으려고 샀는데 그냥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한 고급 마트에서는 떡볶이 소스가 인기를 끌었어요. 김밥을 만들어 먹던 고객이 우연히 떡볶이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빨간 소스의 쫄깃한 떡이 신기해 보였어요. 시식해 본 후 바로 구매를 결정했어요. 매운맛이지만 중독성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시카고에서는 잡채가 화제가 됐어요. 김밥에 들어가는 당근이나 시금치를 찾던 고객이 잡채를 발견했어요. 비슷한 재료들이 들어간 요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투명한 당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서양에서는 보기 드문 식재료였거든요. 잡채의 건강한 이미지도 매력적이었어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기름기가 적어 보였어요. 플로리다에서는 호떡이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전통 간식인 호떡을 처음 맛본 미국인들이 감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독특했어요. 팬케이크와 도넛의 중간 같은 맛이라고 평가했어요. 아침 식사용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순두부찌개가 주목받았어요. 김밥을 만들어 먹던 가족이 한국 식당을 방문했어요. 순두부찌개를 주문해서 맛봤어요. 부드러운 두부와 얼큰한 국물이 인상적이었어요. 건강식으로 완벽하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현상은 유명 셰프들의 관심도 끌었어요. 뉴욕의 미슐랭 스타 셰프 제임스 윌슨이 한국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퓨전 메뉴를 개발했어요. 김밥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 요리였어요. 고급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김밥을 선보였어요. 트리플과 캐비어가 들어간 김밥이었어요. 하지만 기본 조리법은 전통 방식을 따랐어요. 이 메뉴가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 음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받았어요. 파리의 유명 셰프 피에르 뒤바도 한국 요리에 도전했어요. 피에르가 김치를 활용한 프랑스 요리를 개발했어요. 김치를 넣은 수프와 김치 타르트를 만들었어요. 발효의 깊은 맛이 프랑스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어요. 런던의 요리 연구소에서도 한국 음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고 분석했어요.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큰 관심을 끌었어요. 일본의 유명 요리사 다나카 히로시도 김밥을 연구했어요. 다나카가 김밥과 스시의 차이점을 명확히 분석했어요. 조리법과 재료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김밥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 요리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태국의 요리 전문가들도 한국 음식에 주목했어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태국인들이 김치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김치의 발효 과정이 태국 전통 발효식품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어요. 현지 입맛에 맞게 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어요.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졌어요. 김밥이나 잡채 같은 채식 친화적 메뉴가 인기를 끌었어요. 인도의 향신료와 한국 양념의 조합도 시도됐어요. 정말 독창적인 퓨전 요리들이 탄생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줬어요. 김밥용 김 수출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김치 수출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떡볶이 소스나 고추장 같은 양념류도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요. 수출 물량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를 결정했어요. 중소기업들도 해외 진출 기회를 잡았어요. 김밥 재료를 생산하는 작은 회사들이 해외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생 국내에서만 장사하던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어요. 한식의 연쇄 폭발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김밥 하나가 한국 음식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어요. 이제 한식은 단순한 아시안 푸드가 아니라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김밥 열풍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이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유,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음식이 가진 문화적 힘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영양 균형, 식문화 스토리, 그리고 함께 먹는 문화가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고 현지 전문가 인터뷰에서 한국 음식이 건강식 시장의 새 강자로 평가받는 모습이 감격스러웠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 교수 사라 존슨이 김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사라 교수가 김밥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줄의 김밥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균형 있게 배치됐어요. 사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김밥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음식이라고 평가했어요. 서구의 패스트푸드와는 차원이 다른 건강식이라고 강조했어요. 휴대성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 음식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CNN에서 김밥의 건강함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현대인들이 찾는 이상적인 식품이라고 소개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평가했어요. 뉴욕타임스도 김밥에 대한 심층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제한된 재료로 최대의 영양을 얻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과학적 분석이 김밥의 인기를 더욱 높였어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영국 런던 대학교의 문화인류학자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도 연구에 참여했어요.
데이비드 교수는 김밥의 문화적 의미를 탐구했어요. 김밥이 가진 스토리가 서구인들을 매혹시킨다고 분석했어요.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희망의 상징이라고 해석했어요. 절약과 지혜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평가했어요. 데이비드 교수가 BBC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녹아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스토리가 김밥의 감정적 가치를 더한다고 설명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사회학자 마리 르클레르 교수도 관심을 보였어요. 마리 교수는 김밥을 먹는 문화를 연구했어요. 김밥이 개인 음식이면서도 공유 음식이라는 특성에 주목했어요. 혼자 먹어도 좋고 나눠 먹어도 좋은 유연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것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식사 환경에 완벽하게 맞는다고 평가했어요. 마리 교수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어요. 김밥은 개인주의와 공동체 문화를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분석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영양학자 한스 밀러 박사도 연구에 참여했어요. 한스 박사는 김밥의 소화성을 분석했어요. 김밥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조합이 소화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발견했어요. 쌀과 채소, 단백질의 비율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김의 미네랄 성분이 전체 영양 흡수를 돕는다고 분석했어요. 한스 박사가 독일 영양학회에서 발표했어요. 김밥은 서구식 식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어요.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자연스러운 재료의 조합이 인공 첨가물보다 우수하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도쿄 대학교의 식품과학자 다나카 유키 교수도 연구를 진행했어요. 다나카 교수는 김밥과 다른 아시아 음식들을 비교 분석했어요. 김밥만의 독특한 특성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발효김의 효능과 생채소의 조합이 특별하다고 발견했어요. 이런 조합은 다른 아시아 음식에서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어요. 다나카 교수가 아시아 영양학회에서 발표했어요. 김밥은 아시아 음식 중에서도 가장 균형 잡힌 구성을 가졌다고 평가했어요. 전통과 현대적 영양학이 만난 완벽한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 제니퍼 브라운 교수도 연구에 참여했어요. 제니퍼 교수는 김밥 소비 패턴을 분석했어요. 김밥을 먹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높다고 발견했어요. 영양적 만족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분석했어요.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중요했어요. 제니퍼 교수가 경제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김밥은 건강식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주장했어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의 니즈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서 김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이국적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건강식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현지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연일 이어졌어요. 김밥이 서구 사회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제 김밥은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 현상이 되고 있었어요. 김밥의 세계적 인기가 절정에 달하자 예상치 못한 반발과 논란이 시작됐어요. 예기치 못한 반대와 논란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목격하면서 문화적 우월감과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달았어요. 일부 외국 요리 유튜버들의 이건 스시 짝퉁 발언으로 논쟁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반발 여론이 커지며 김밥은 한국것 캠페인이 확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유명 요리 유튜버 브래드 테일러가 논란의 시작이었어요. 브래드는 구독자 500만 명을 가진 인플루언서였어요. 일본 요리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브래드가 김밥 열풍에 대해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이건 그냥 스시 짝퉁이야라고 적혀 있었어요. 브래드가 영상에서 말했어요. 김밥은 스시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김으로 쌀을 싸는 아이디어는 일본이 원조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일본 음식을 변형해서 자기 것인 양 포장한다고 비판했어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댓글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를 아는 외국인들이 강력히 반발했어요. 김밥과 스시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항의했어요. 재료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역사적 배경도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브레드의 팬들은 그를 지지했어요. 아시아 음식은 다 비슷하다는 편견을 드러냈어요. 무지에서 나온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논란이 다른 플랫폼으로도 번졌어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어요. 일부 일식 요리사들도 브레드의 편에 섰어요. 김밥이 스시의 아류작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런 공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과 스시의 차이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요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어요. 뉴욕의 한국 요리 연구가 김미선 씨가 상세한 설명 영상을 올렸어요. 김미선 씨가 김밥과 스시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밥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한국 고유 음식이라고 강조했어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김밥이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스시는 식초를 넣은 밥을 사용하지만 김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재료와 조리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영상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에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김미선 씨를 지지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김밥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도쿄의 요리 연구가 사토 마사키 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사토 씨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김밥과 스시는 분명히 다른 음식이라고 인정했어요.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공정한 목소리가 논란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됐어요. 미국의 저명한 음식 평론가 안토니 보던도 의견을 표명했어요. 안토니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음식의 기원을 따지는 것보다 각각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김밥은 분명히 한국만의 특색을 가진 음식이라고 평가했어요. 문화적 우월주의는 음식 세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유명인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김밥은 한국 것이라는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해시태그 김밥이즈 코리안이 트렌딩에 올랐어요. 전 세계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 애호가들이 참여했어요.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알리는 콘텐츠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을 지원했기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김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식진흥원에서도 김밥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김밥의 역사와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자료를 제작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이런 공식적인 지원이 캠페인에 힘을 실어줬어요. 유명 한국 셰프들도 연대에 나섰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 이준 씨가 김밥 특별 요리쇼를 열었어요. 김밥의 다양한 변주를 선보이며 창의성을 강조했어요. 이 이벤트가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김밥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런던의 한국 레스토랑들도 김밥 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전통 김밥부터 현대적 변주까지 다양한 김밥을 선보였어요. 영국인들이 김밥의 다양성에 놀라워했어요. 하나의 음식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니 신기해했어요. 논란이 오히려 김밥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어요. 브래드 테일러 같은 무지한 공격이 역효과를 낸 것이었어요. 김밥은 한국 것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김밥 열풍과 그에 따른 논란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경제와 문화의 시너지 폭발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한국인으로서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고 중소기업 해외 계약이 급증하며 한류 콘텐츠와 K푸드가 결합해 새로운 문화 패키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통계가 놀라웠어요. 김밥 열풍이 시작된 이후 김 수출량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어요. 단 2달 만에 1년치 수출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어요. 김밥용 재료들의 수출도 연쇄적으로 급증했어요. 단무지 수출량이 300% 늘어났어요. 우엉과 시금치 같은 채소류도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심지어 김밥 재료가 아닌 다른 한국 식품들도 함께 늘어났어요. 김치 수출량이 200% 증가했어요. 고추장과 된장 같은 전통 장류도 인기를 끌었어요. 떡볶이 떡과 라면도 수출이 급증했어요.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큰 기회가 됐어요. 경기도 안산의 작은 김 제조업체 혜성식품이 대표적이었어요. 혜성식품 대표 김철수 씨는 3대째 김을 만들어 온 가족 기업이었어요. 평생 국내 시장만 상대해온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도 15명뿐인 영세업체였어요. 하지만 김밥 열풍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김철수 씨에게 갑자기 해외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바이어가 전화를 걸어서 김을 주문한다고 했어요. 한 달에 1000박스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평소 한 달 생산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이어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품질만 좋으면 시간은 문제 없다고 덧붙였어요. 이후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김철수 씨는 공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직원을 2배로 늘리고 생산 라인을 추가했어요. 3대째 이어온 가족 기업이 갑자기 글로벌 회사가 된 것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평생 꿈도 못 꾼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감탄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전통이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전라남도 완도의 김양식 업체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완도군 수협조합장 박영수 씨가 증언했어요. 어민들이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해외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단무지를 만드는 경북 경주의 중소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양식품 대표 이영애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국내 식당과 학교 급식용으로만 납품해왔는데 갑자기 해외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캐나다, 호주, 브라질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어요. 단무지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다고 신기해했어요. 김밥 재료로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었어요. 이영애 씨도 공장 증설을 결정했어요. 수출 전용 라인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어요. 해외 위생 기준에 맞는 시설 투자도 진행했어요. 이런 변화는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CJ제일제당에서는 김밥 전용 제품 라인을 출시했어요. 김밥 만들기 키트를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김, 단무지, 우엉, 시금치를 세트로 구성한 제품이었어요. 조리법도 함께 제공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오뚜기에서도 김밥용 재료들을 패키지로 만들어 출시했어요. 해외 현지 마트와 유통 계약을 체결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마트 체인에 입점했어요. 동원 F&B는 참치 김밥용 참치를 별도로 개발했어요. 김밥에 최적화된 크기와 맛으로 조정한 제품이었어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류 콘텐츠와 K푸드의 결합도 주목할 만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김밥을 소재로 한 요리 예능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세계적인 셰프들이 김밥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각국의 특색을 살린 김밥 요리 대결이 컨셉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김밥 열풍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됐어요. 유튜브에서도 김밥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 요리 유튜버들의 구독자가 급증했어요. 백종원 씨의 김밥 만들기 영상이 2억 뷰를 돌파했어요. 해외 요리 유튜버들도 김밥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어요. K-팝 아이돌들도 김밥 열풍에 동참했어요. BTS가 콘서트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을 공개했어요. 팬들이 열광하며 김밥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블랙핑크도 김밥 만들기 브이로그를 올렸어요. 멤버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이런 아이돌들의 참여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더욱 끌었어요. K-팝과 K-푸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김밥 체험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김밥 만들기 클래스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어요. 명동과 홍대 일대에 김밥 체험 카페들이 생겨났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였어요. 전통시장에서도 김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서 외국인 대상 김밥 클래스를 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K푸드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중소식품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수출 상담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확대했어요. 품질 인증과 위생 관리 지원도 강화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김밥 홍보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했어요. 주요 도시에서 김밥 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현지 셰프들과 협력해서 김밥의 다양성을 선보였어요. 이런 정부의 지원이 민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경제와 문화의 시너지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종합적인 한류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김밥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김밥 열풍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적 혁명이 되고 있었어요. 한 줄의 힘,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지켜보면서 음식이 가진 문화적 파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김밥이 만들어낸 글로벌 열풍은 끝나지 않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각인되는 모습이 경이로웠거든요. 김밥 열풍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기세는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욱 깊이 있고 지속적인 변화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에서 김밥을 건강식품 모델로 선정했어요.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밥을 언급했어요. 균형 잡힌 영양 구성을 가진 이상적인 식품이라고 평가했어요. 전 세계 영양 정책에 참고 모델로 제시했어요. 이런 국제기구의 인정이 김밥의 위상을 더욱 높였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김밥을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김밥이 현대인의 영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장기 연구하기로 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김밥의 과학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김밥을 친환경 식품으로 분류했어요. EU 환경청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밥을 언급했어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탄소 발자국이 적으면서도 영양가가 높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환경적 가치 인정이 김밥의 글로벌 확산을 더욱 가속화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김밥을 정식 카테고리로 등재하기로 했어요. 이제 김밥 전문점도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음식계에서 김밥의 지위가 확고히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쿄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김밥 전문 코너를 만들었어요. 김밥을 일본 전통 도시락과 구별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었어요. 일본 요리계에서도 김밥의 독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중국에서는 김밥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대학가에 김밥 전문점들이 급속히 늘어났어요. 한류 문화의 일환으로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김밥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김밥 열풍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현지 재료를 활용한 김밥 변주가 인기였어요. 각국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김밥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김밥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무한한 창의성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김밥이 인기를 끌었어요. 인도 전통 향신료를 넣은 김밥이 개발됐어요. 힌두교 채식 문화와 김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종교적 제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브라질에서는 김밥이 축구 경기장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특성이 스포츠 관람에 최적이었어요. 브라질식 재료를 넣은 김밥이 새로운 장르로 등장했어요. 남미 전체로 김밥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김밥 만들기 클래스가 인기를 끌었어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아프리카식 김밥도 개발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김밥이 사랑받고 있었어요. 교육계에서도 김밥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김밥을 소재로 한 강의가 개설됐어요. 문화 인류학, 영양학, 경영학에서 김밥을 연구 주제로 다뤘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 사례로 김밥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김밥은 이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출판계에서도 김밥 관련 도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밥 요리책은 물론 김밥의 문화사를 다룬 책들도 출간됐어요. 김밥을 통해 본 한국 문화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외국 작가들이 쓴 김밥 에세이들도 인기를 끌었어요. 박물관에서도 김밥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렸어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김밥 특별전을 개최했어요.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소개했어요. 음식을 통해 본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시였어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문화현상이 됐어요. 김밥이 만들어낸 글로벌 열풍은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깊고 넓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김밥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어 학습자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김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김밥 하나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향상시킨 것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성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김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됐어요. 앞으로도 김밥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한 줄의 김밥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